지난번에 이건 진짜 아끼지 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이건 진짜 아까웠다, 여기엔 진짜 아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비 후회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20대 때 처음 돈을 벌면서 뭔가를 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샀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아니, 살을 빼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양도 조절해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 기준이 없었던 20대 때는 뭔가를 사는 쪽을 선택했던 거예요. 닭가슴살 과자도 사보고 두유 같은 거 진짜 맛없는 그런 다이어트 두유 같은 것도 사봤어요.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들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다이어트 중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아니, 먹는 양도 뭐 그닥 안 줄이고 운동이나 뭐 생활 습관도 안 바꾸면서 제가 닭가슴살 과자를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이 식습관이 다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를 사고 나면 변화를 시작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이 운동이 나랑 잘 맞는지 꾸준히 할지도 모르면서 몇백만 원짜리 회원권부터 끊는다던가 이제 헬스를 시작할 거라고 운동복이나 용품부터 여러 개 사는 시기였죠.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수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봤거든요. 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한 후에 해내고 나서 사기로 한 거예요. 수영을 시작하자마자 수영복이나 뭐 수모 이런 걸 종류별로 사는 게 아니라 퀘스트를 하나 깨면 나한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요. 자유형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나 사고 접영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나 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걸 사면 뭔가를 바뀌겠지 였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해내고 이걸 나한테 보상을 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헬스를 시작한다고 하면 운동복이나 운동용품을 여러 개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운동부터 먼저 한 10번 가보는 거예요. 실제로 10번 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옷을 하나 산다거나 용품을 하나 드리는 거죠. 여튼 요즘은 저는 소비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를 해결해줄 것 같은 그런 물건을 찾기 전에 먹는 양 먼저 좀 줄여보거나 운동도 1회 체험 수업부터 먼저 한번 들어본다거나 평소에는 죽어도 안 했던 생활 습관 하나 고쳐본다거나 이런 것처럼 다이어트를 위한 행동을 먼저 시작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행동 먼저 한 다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돈을 처음 벌어봤던 그런 20대에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몇 번의 현타를 맞으면서 배웠는데 여러분은 돈과 시간을 좀 덜 낭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후회하는 소비는 고정비인데요. 보통 우리가 돈을 아끼자고 하면 눈에 보이는 소비부터 줄이잖아요. 오늘 커피 참아야지라던가 점심은 10,000원짜리 말고 8,000원짜리 먹어야지, 이런 소비들이요. 이런 소비들도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먼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들, 그 돈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 고정비 만드는 걸 진짜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없앤 고정비는 카드 연회비인데요. 신용카드 자체는 물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비 습관이 잡힌 상태로 쓰면 할인도 받고 뭐 포인트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쓰지 않는 혜택 때문에 이 비싼 연회비가 매년 나간다는 건데요. 카드 추천하는 영상이나 글 같은 걸 보면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카드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5년 정도 마일리지 적립카드를 사용했어요. 연회비는 49,000원이었고 한 달 평균 카드 사용 금액은 100만 원 정도. 그렇게 5년이니까 거의 6천만 원 정도를 쓰면서 10만 마일이 넘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냥 이득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항공권을 찾아본 걸 말씀드리면 이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져요. 당연히 장거리 가면서 프레스티지석,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일수록 더 이득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현금으로 수백만 원짜리를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일리지 좌석 자체가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1마일이 몇 원의 가치냐, 이것보다 내가 원하는 여행에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10만 마일이 넘게 쌓여 있는데 이걸 언제 써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행 크리에이터처럼 여행을 자주 가시거나 사업을 하시고 출장을 많이 나가시거나 여행 날짜나 여행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카드 연회비, 고정비를 내면서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여행하는 정도고 장거리로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일리지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쌓고 있는 게 완전 이득이다 라고는 볼 수 없겠더라고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또 비행기표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행을 위해서 무작정 마일리지를 쌓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으로 매달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이 카드 좋아요, 마일리지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내가 그 혜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비싼 연회비 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시는 카드에
연회비 대비 카드 혜택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고정비로는 보험이 있는데요. 보험은 무조건 들면 안 된다, 해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도 20대에 암을 겪으면서 보험이 왜 필요한지 직접 체감한 적이 있어요. 큰 위험을 대비하는 거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몇 개를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필요한 보장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내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건 아닌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돈 아까운 소비는 어차피 살 걸 정가로 사는 소비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소비까지 다 줄일 순 없잖아요. 생활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줄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화장품이나 생필품을 먼저 구매하고 간단한 미션 인증만 하면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챌린저스라는 어플이에요. 먼저 원하는 제품의 챌린지를 골라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건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방식이에요. 참가할 때는 예치금을 결제하면 되는데 미션 인증에 성공하면 이 예치금은 다 환불되더라고요. 챌린지마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되면 카톡이나 어플로 알림이 와서 챙기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시간을 놓칠까 싶어서 알람까지 설정을 해뒀어요. 저는 어차피 평소에 매일 사용하는 제품으로 챌린지를 신청했는데요. 같은 제품을 살 거라면 그냥 정가로 구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페이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번 챌린지를 정상적으로 다 완료해서 페이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페이백은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출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새로운 고객이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을 브랜드가 지원하고 챌린저스가 그 비용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올영 세일을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챌린저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면 세일가로도 구매하고 챌린지를 통해서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보다 할인받고 페이백까지 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기존 소비 습관을 막 고통스럽게 바꾸지 않아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을 다 사는 게 이득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제품인지, 구매 기간이나 인증 방법, 페이백 조건은 어떤지 다 확인하고 지출 방어에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조금이라도 먼저 행동해보고 그 다음 나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비해보자 라는 거였고요. 카드 혜택, 고정비 같은 거 꼭 점검하자, 고정 지출을 진짜 무서워하자 라는 거였고요. 필요한 소비는 할인과 페이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에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